볼게요. 평행이동부터 볼 건데 우리 평행이동은 중학교 때도 살짝 2차 함수 쪽에서 살짝 배우기는 한다고 들었어요. 원래 전에는 안 배웠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생긴 건지 평행이동에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할 때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할 때 평행이동을 살짝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익숙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배웠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일단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보시면 평행이동은 정의가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네 평행이동이라는 건 얘들아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움직이겠어?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도형을 좌표평면상에 그렸어. 직선도 그렇고 뭐 2차 함수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전부 다 좌표평면상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하게 이동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XY축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이동한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Y축이 이렇게 있고 요 점이 있대. 요 점이 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래요. 그런데 그 점을 내가 X축의 방향을 따라서 또는 X축과 평행하게 X축의 방향을 따라서 또는 X축과 평행하게 4만큼 움직였고 또 Y축을 따라서 이번에 밑으로니까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서 어떤 새로운 점을 찍었어.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점을 이동했을 때 뭐 도형이 돼? 아니야. 점을 이동하면 무조건 점인 거야.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 2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4만큼 밑으로 3만큼 내려간 거니까.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 X축을 따라서 간 거니까 X좌표에다가 4를 더한 거고 Y축을 따라서 간 거니까 1에다가 3을 뺀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점 X, Y라는 애를 A, B라고 할까요? A, B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또는 X축을 따라서 또는 X축과 평행하게 N만큼 움직였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된다? 점은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된다. 그냥 갖다 더하면 된다. 움직인 만큼. 이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점의 평행이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중요하거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도형 뭐 있어? 직선, 또 원, 그 다음 1학기 때 배운 2차 함수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는데 그럼 일단 보시면 가장 쉬운 직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돼. 알겠지? 움직인 거 그대로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직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봐봐. X축, Y축 이렇게 있다.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놓고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기겠지? 직선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입장에서는 뭐가 변하면 안 되니 당연히?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로?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우린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점의 평행이동처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고지고대로 더하는 거였잖아. 맞죠? 그러면 X에다가 몇을 더하고 2를 더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Y에다가 몇을 더하고 2를 더해보겠다는 거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구에 넘어가서 2가 넘어가서 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애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어. 근데 y절편이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얘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 누가 봐도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직선의 평행이동, 정확히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은 달라. 점의 평행이동은 이런 식으로 더하면 돼.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더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를 우리가 3학년 때, 중3 때 뭐라고 배우냐면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 반대로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계산해라. 뭔 소리냐?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x에다가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2를 빼야 된다. 마찬가지로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y에다가 2를 빼야 된다. 반대로 해라. 라고 배워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y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서 여기가 y절편이 5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반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어떤 점 뭐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a, b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점을 a, b라는 점을 내가 1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얘는 점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 b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가 뭐일 거다?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럼 어떻게 한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늘 정리한 다음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는 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를 x라고 치환하고 얘를 y라고 치환하고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y의 관계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은 xy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으면 x가 a 플러스 2고 y가 b 플러스 2잖아. 근데 a, b는 뭐야? 얘 위에 점이죠. 그럼 a, b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를 넘기면 뭐 a 플러스 b는 1이 돼. 근데 x가 a 플러스 2고 y가 b 플러스 2잖아. 그럼 a는 뭐고? x 마이너스 2고 b는 뭐야? y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반대로 들어가잖아. 얘를 반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y는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직선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건데 어떤 점을 한 점을 찍어서 걔를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그거를 한 점을 x, y라고 두고 그걸 가지고 관계식을 찾는 요런 과정인 건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움직이는 거와 반대로 가면 된다. 근데 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 다른 건 건들면 안 돼. x만 건드리고 y만 건드려야 돼. 뭔 소린지 이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뭐다? 반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얘 입장에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면 x자리에는 x-a가 들어가고 y자리에는 y-b가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말고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 문제들이 전부 다 풀릴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수에서 1번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그래서 평행이동은 좀 쉽고요. 대칭이동이 좀 어려워요. 대칭이동에서는 좀 어려운 게 나와서 평행이동은 쉽고 대칭이동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평행이동은 빠르게 갑시다. 아까 보니까 평행이동이 쭉 있고 대칭이동 있고 그다음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오늘 뭐 당연히 얘를 끝내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평행이동은 좀 쉬워서
오늘 아마 평행이동 끝내고 대칭이동 설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대칭이동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돼서 공통수학 2를 끝내야 돼서 특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사실 바로 눈앞에 있는 시험 중간고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특강을 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전에 내가 초창기 한번 얘기했었는데 특강 때는 시수가 많아지니까 수업 시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숙제도 많아질 거고 할 건데 그 대신 진도는 평소보다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많은 걸 설명을 하면서 알겠죠? 그래야 이제 숙제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무리하게 나가면 괜히 이제 못 따라오잖아. 숙제가 계속 밀리죠. 특히 지금 우리 중간고사 범위 하는데 중간고사 범위 숙제가 밀리는 거는 안 돼요. 기말고사 범위는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밀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보면 좀 밀려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중간고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조금 템포를 조절을 할게요. 알아서 내가 일단 봅시다. 필수 1번 평행이동에서 x, y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로 움직이겠대.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인 거고 1만큼 움직인 거고 점이니까 맞죠?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요.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인 거죠.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얘로 움직여진대. 그럼 마이너스 2,3을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몇 콤마? 마이너스 1, 몇? 3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게 a 플러스 2다 하시면 끝나죠? 그러니까 쉬워. 평행이동은 쉬워.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은 쉬워.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특히 점의 평행이동은 진짜 단순 계산이야. 점의 평행이동 같은 거 틀려오지 마. 알겠지? 점의 평행이동은 정말 단순 계산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에서 이번에 직선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직선의 평행이동과 포물선과 원의 평행이동을 둘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 책에서. 그러니까 좀 접근 방식이 달라. 사실 둘 다 도형이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필수에서 2번과 3번은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내가 했던 거 있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움직이겠다. x축으로 몇 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겠다. 괜찮죠? 맞지? 그러면 여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에서 x 대신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고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얘가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y 자리에는 뭘 집어넣고 y 플러스 3을 집어넣고 전개를 해보시면 앞에 3과 뒤에 플러스 2 앞에 마이너스 1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3을 곱하시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곱하시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인 거고요. 그럼 3x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은 0 해서 구하면 끝이야. 구하면 끝이야.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를 그대로 한번 봐볼게. 얘를 그대로 한번 봐볼게.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 넣고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괜찮아? 따라왔니? x 얘를 얘로 바꾸고 얘도 얘로 바꿔줘야 돼. 전부 다.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되잖아. 맞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유형 2번과 유형 3번으로 나눠놨느냐라는 거야. 잘 봐. 포물선도 그렇고요. 얘가 포물선 2차 함수가 포물선이니까 포물선도 그렇고요. 원도 그렇고요. 중심이 되는 뭐가 존재하냐면 얘는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존재하고요. 얘는 꼭지점이라는 점이 존재해요. 점이 존재해요. 그런데 평행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지. 그 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거야. 얘의 입장에서 2차 함수, 포물선의 입장에서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평행이동은.
왜? 최고차항 해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정해지잖아. 그런데 그 모양이 안 변한다니까? 최고차항 해수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되냐면 얘는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되고요. 얘는 꼭지점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원은 원의 중심을 물어보고 2차 함수 포물선은 꼭지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접근해도 돼. 안 된다가 아니야. 똑같이 접근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푸셔도 돼요. 직선처럼 그냥 단순 대입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원은 원의 중심을, 포물선은 꼭지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걔네들을 위주로 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뭐야? 점이야, 도형이 아니라. 원의 중심, 꼭지점, 전부 다 점이야.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점의 평행이동으로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갑시다. 필수의 3번에. 포물선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얘를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고지고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된다? y 자리에 y축으로 p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p 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다 전개하시고요. 다 전개한 상태로 얘를 다시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다 전개해놓고 꼭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괜찮니?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변형해놓고 꼭지점을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꼭지점을 봐보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꼭지점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 하죠? 마이너스 2a분 하면 몇 콤마? 마이너스 2a분의 b 몇 콤마? 1 콤마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몇? 3? 괜찮아? 근데 얘를 어떻게 움직였는데 어디 위에 있대? 집중 안 해 이 자식아? 맨 앞에 앉아서 어디 위에 있다 꼭지점이? 움직였더니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는 거 y좌표가 몇인 거다? 0인 거다. 얼마만큼 움직여야 y좌표가 0이 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러니까 P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한테 2차 함수를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했을 때의 2차 함수를 구해라. 그럼 구해야지. 어쩔 수 없지. 구하라는데 어떡해. 근데 그런 문제는 너네한테 이거 계산할 수 있니? 정도의 문제라고. 학교 시험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나오더라도 맞추면 되잖아 그냥. 그 정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있다. 얘는 x, y 이거 한 개만 정리하고 갑시다. 너네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근데 얘는 도형이야. 얘는 도형에 대한 이제 식이거든. 수학적으로 도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뭔 소리냐면 x, y의 관계성을 따지겠다 뭐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얘는 도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f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과 도형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없으니까 2번은 x, y를 저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점이야 점. 그러니까 x축으로 몇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얘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원은 뭘 중심으로 보자?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보자. 왜? 반지름이 어차피 안 변하잖아.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근데 반지름은 안 변한다니까? 그럼 뭐만 바뀌어? 원의 중심만 바뀌어. 바뀌는 것만 보자는 거, 바뀌는 것만. 그러면 얘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고 4, 1이니까 5를 갖다 썼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고 마이너스 2 콤마 1이었고 반지름은 그냥 반지름의 제곱으로 볼게요. 반지름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는 원이었어. 그런데 그 원이 어떻게 움직였더니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더니 무슨 원으로 바뀌었대?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고 1 콤마 마이너스 b고 반지름의 제곱이 3인 원으로 움직였더래. 그럼 얘가 뭔 거야? 3인 거야. 왜? 반지름은 안 변하다니까?
안 변해. 반지름은 그대로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어떻게 움직였다고? X축으로 3만큼.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움직였으면 몇 콤마? 1 콤마.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게 뭐다? 1 콤마 마이너스 B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B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누는 거예요. 왜?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도형이야. 무조건. 그렇지만 포물선과 원 같은 경우에는 점을 기준으로 보는 문제들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도형만 보는 게 아니라 점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이랑 엮여있는 문제들을 좀 보고 갈게요. 그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247번이랑 얘들아 정신 차리고 247번이랑 250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47번이랑 250번 두 문제. 이거 다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에서 설명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수업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숙제할 때도 확인하셔도 돼요. 보고 따라 푸셔도 돼요. 정 안 되겠으면. 우리 이제 정규 수업 없다? 월수만 있는 거야? 문제 안 달라? 네. 문제 똑같아? 똑같아요. 그럼 뭐야? 이 책 날로 먹네? 이것만 달라요. 저 지금 건 배터리 모양이고. 아, 참, 진짜. 뭐 하냐고. 서로 헷갈려서. 죽을래 진짜? 아 진짜 헷갈려. 서로서가 왜 헷갈려? 뜻이. 공약수가 1만 있으면 서로서라고. 그러면 3, 7은 서로서지. 소수끼리는 서로서야 무조건. 1만 있는 게 그러니까 공약수가 있으면 돼. 그래. 그러니까 4, 6 이런 건 서로서가 아닌 거지. 2가 겹치니까. 참, 진짜 서로서를. 시험도 모르는 것은 질문해. 알지? 그 영상도 다 찍어 놓으니까 보고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 그 목요일날 숙제 검사를 했는데 밀린 부분이 있으면 금요일날 부릅니다. 금요일날이 특강은 없지만 금요일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다 오기 싫으면 목요일날까지 숙제를 다 끝내 놓으세요. 일단 우리가 평면좌표 쪽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직선이랑 원까지는 최소한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직선이랑 원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혹하게 해야지 공부를 누가 설렁설렁해. 풀려? 그냥?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면 밑에 거 풀어봐. 250번. 걔도 원이니까. 선생님 근데 저희 수업에 동시 접한 접선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공통접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니 혹시? 너무 어려워?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현아 그거 생각해봐.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 거 했는데 두 번째 때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원의 중심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접선이니까 접선에 수직을 내리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근데 두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닮은 비를 활용하는 거거든. 보조선은 대충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원이 여러 개가 나오면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돼. 아무튼 한번 봅시다. 그럼 같이 247번부터 볼까요? 247번.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를 평행이동 시켰더니 원과 접하더래. 원과 접하면 뭐는 뭐? 원과 접하면 뭐는 뭐? D는 R을 떠올리면 된다고. 알겠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줬을 때 뭐 한 점을 줬을 때 막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 그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고, 지금은 뭐야?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과 원이 접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D는 R 쓰시면 되는 거야. D는 R. 알겠죠? 그럼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4X에 플러스 3에 Y-K에 마이너스 5는 0인 거고, 이거 전개하셔서 D는 R 하시면 돼요. D는 R. 알겠지?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못 푸신 학생들은 꼭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라고 안 풀지 말고. 내가 찝어준 문제들은 앞에 원의 방정식 복습하라고 찝어준 거니까. 두 번째 250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원이 있고 쟤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하겠다. C가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뭘 그려서? 도형을 그려서 푼다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도형으로 푸는 세 문제 있었어. 뭐였어? X, Y축에 접할 때. 두 번째는 그건 일반형. 세점을 지날 땐 일반형. 뭘 물어볼 때? 길이를 물어볼 때. 현의 길이든 접선의 길이든 공통현의 길이든 원의 반지름이 아닌 길이를 물어볼 때.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할 때. 정사각형 그리는 거. 얘들아, 너네한테 영단어처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영단어처럼 막 달달달 외우면 오래 안 가.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수업 때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겠다고. 알겠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게. 귀에 피날 때까지 얘기해 줄게. 근데도 안 되면 모르겠어. 누구 잘못인지. 그래서 무튼 장난이고, 귀에 피날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얘기해 줄 테니까 얘기할 때마다 들으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다? X,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거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예상을 하면서 그리는 거라고? 그럼 얘는 원래 중심이 0, A, B였어. 맞죠? 근데 얘를 XY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8만큼이야.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이 원의 중심일 거야. 근데 얘가 XY축에 접한대. 근데 A, B는 양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일단 얘는 뭐일 것이고? 양수일 것이고. 맞죠?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 모르지. 근데 뭔가 너 이제 느낌상 음수처럼 보이긴 해. 맞지? 8이나 뺐으니까.
맞죠?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일단 원의 중심이 하나는 양수일 거니까 x축은 양수일 거니까 양수인 것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치? 그럼 도형을 그릴 거야. 그럼 이렇게까지 그렸어. 우린 그 다음 항상 뭐 한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일 것이다?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r 콤마 r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내리면 반지름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r 콤마 마이너스 r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인 거지? 맞죠? 이렇게 두 개인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반지름 몇이니? 반지름 b죠? 그럼 여긴 b, b 아니면 b, 마이너스 b야. 근데 얘가 만약에 b, b라고 쳐봐.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b, 뭐일 거야? 마이너스 b일 거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가 익숙해지면 빨라져. 근데 익숙해질 때까진 그리라고. 알겠죠? 그러면 a 플러스 3은 b인 거고 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b인 거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면 웬만한 문제는 내가 말한 것을 다 걸러줘. 좀 들어. 알겠죠? 적용시키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이해할 때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칭이동 목격. 특강이 겨울 특강을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특강이 이제 좀 힘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근데 너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근데 너네가 막 힘들다고 막 안 해버리면 근데 나는 힘들다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 내가 안 하면 난 잘리잖아. 내 밥줄이 걸리는 문제잖아.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항상 해.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알아요. 너네 같은 애들을 난 몇 년째 보고 있잖아. 그래서 보면 힘든 거 알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진도가 사실 일주일에 5번씩 수업을 하면 숙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완벽하게 소화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너네한테 완벽한 100%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최소한 80%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학원에 왔을 때라도 아니면 집에서 안 하면 학원에 좀 더 와서라도 해라 라는 소린 거고, 일단 중간고사가 바로 앞에 닥쳐 있으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최대한 중간고사 범위는 100%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말고사는 나도 이렇게 막 너네한테 그때 되면 많이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니까 너네도 사실 아직 마음이 급하지 않을 거고, 기말고사 범위 할 때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80% 정도라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단 개념 원리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쎄는 뭐 너무 어려운 유형들 조금 못하더라도, 아니면 그 완벽하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100% 하는 학생들은 10명 중에 한 2-3명? 진짜 많을 때는 절반? 애초에 그 반 자체가 완전 잘하는 반이면 한 절반? 아니면 한 70% 정도는 이제 하긴 하는데, 일단은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완벽하게 하고, 한 절반 정도는 한 80% 정도 하고, 이제 그 외에 한 또 2-3명 정도는 안 해버리고 한 20% 30% 하고. 매번 그런 건데, 내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전부 다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20% 30% 하는 애들은 없게끔 만들자가 내 1차적인 목표거든. 알겠지, 범준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널 맨날 남기는 거야. 알겠지? 가만히 두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키면 되는 거고, 되는 애들은 알아서 잘하면 또 자유도를 또 주는 거고, 그건 이제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3주니까. 사실 제일 힘든 건 나예요. 너네는 한 명이잖아. 너네 것만 하면 되잖아. 난 고1, 2, 3을 다 해야 되고. 제일 힘든 건 나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제일 힘든 건 난데. 너네 내일은 특강 없잖아.
난 내일도 특강이 있어. 너는 앞뒤로 없잖아. 난 앞뒤로도 있어. 아무튼 힘든 건 다 알겠지만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합니다. 알겠죠? 나도 다 하니까. 그렇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애들도 많고 그런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또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공동수학 2를 최대한 끝내봅시다. 다음 두 번째로 대칭이동이 나옵니다. 대칭이동이 나오는데 대칭이동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칭이동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도형이동까지 끝나게 될 텐데 일단 보시면 대칭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칭을 해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너네 대칭이동하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한쪽에 점을 막 물감 짜고 접었다 피면 똑같은 모양이 반대쪽에 또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런 건데 대칭이동이 그러면 평행이동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일단 XY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대칭을 하면 모양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 정도는 알잖아 우리.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 거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뭔가 대칭 이동을 하면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거야. 이젠 모양이 안 바뀐다가 아니에요. 뭐 느낌인지 이해했니? 단편적인 예시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내가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거야. 그럼 얘를 밑으로 내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은 변할 수 있어. 대칭이동은. 알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행이다 대칭이다 이게 아니라 대칭이동은 모양이 변한다. 평행이동은 변하지 않는다가 일단 첫 번째고 그럼 평행이동에서 기울기의 입장 다시 직선의 입장에선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고 원의 입장에선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거였고 2차 함수의 입장에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였다. 그러면 대칭이동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한다는 아니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이동을 지금부터 할 건데 대칭이동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하느냐 도형을 평행이동하느냐 뭐를 움직이느냐가 중요했어. 평행이동은. 그치만 대칭이동은 뭐를 대칭이동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똑같이 해. 어차피 똑같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칭이동은 점을 대칭이동하느냐 도형을 대칭이동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 기준이 중요해져요. 기준이. 기준이 뭐가 있느냐? 점을 기준으로 보느냐 직선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뭔 소리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요런 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요런 거에 봐봐. 이렇게 세 점이 있고 그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어떤 특정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니? 얘를 연결해서 똑같이 한 번 더 가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이렇게. 또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서 똑같이 점을 하나 찍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를 연결해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점을 찍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이렇게야. 이거 우린 점대칭이라고 불러요.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보자. 이번에 얘를 이렇게 생긴 직선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 다음 그 수선을 내린 것만큼 한 번 더 가. 해서 여기 찍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쭉 수선을 찍어서 한 번 더 가서 여기다 이렇게 찍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요만큼 찍힐 거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애인데 결국 이 점이든 이 직선 똑같은 애인데 같은 위치에 있는 애인데 결과값이 어때? 달라.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점을 기준으로 보느냐 직선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을 기준으로 뭐야? 그 점과 연결해서 그 연결한 만큼 한 번 더 가는 거고, 직선은 그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을 내린 것만큼 똑같이 한 번 더 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는 없잖아. 맞죠? 점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뭐다? 기준이 점이냐 직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칭이동은. 그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두 번째 차이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를 수식화해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지금 뭐 점의 대칭이동이 나오고 직선의 대칭이동이 나오고 도형의 대칭이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기준을 좀 다르게 보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첫 번째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점 뭐 있어? 좌표평면을 그리면 항상 찍히는 그 점, 무슨 점? 원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의 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했을 때를 볼 건데, 해봐. 2,3이라는 애가 있고 원점이 여기 있어. 그럼 방금 했었던 거야. 2,3이라는 애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둘을 연결해서 연결한 만큼 한 번 더 가면 된다고. 이 점을 찾는 거라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린 이 원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반 나누지. 이 점과 이 점을 더해서 반을 나눴더니 원점이네? 그 말은 둘의 합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요. 더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즉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됩니다. 왜? 더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 우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건데, 우리 방금 얘기했던 똑같아. 좌표평면에서 그렸을 때 항상 있는 직선 뭐야? x축과 y축 있죠.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을 한번 볼게요. x축에 대한 대칭은. 그러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방금이랑 똑같아. 2,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 x축에다가 수직을 내려서 그만큼을 똑같이 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죠? 그치? 그러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되겠니? 2,0이 되겠죠? 왜? 수선을 내린 거면 x좌표는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x좌표도 몇 콤마 몇일 거야? 2콤마가 되겠지. 맞나요? 근데 이 점은 또 무슨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점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맞니? 근데 그 중점이 뭐다? 0이다. 그 말은 y좌표의 합이 뭐다? 0이다. 그럼 y좌표가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3일 것이다. 3이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죠. 즉 x, y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x는 그대로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직선을 또는 어떤 도형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를 마이너스 x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x를 그대로 마이너스 x로, y를 그대로 마이너스 y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볼게. y는 3x 플러스 1을 이번에는 x축 대칭했어. x축 대칭하면 뭐다? x는 그대로, y는 마이너스 y로.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1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번엔 어디에 대한 대칭이 나오겠어? y축 대칭이 나오겠죠? 그럼 y축 대칭도 해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똑같아. 2,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2,3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해 볼 건데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은 수직을 내리고 그 수직을 내린 만큼 똑같이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y축에다가 수선이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x좌표는 몇으로 변했을까? 마이너스 2로 변했겠죠. 왜? 중점의 x좌표가 0이니까. 즉 얘는 어떻게 된다?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y축 대칭을 하면 뭐가 된다? y는 그대로지만 x는 마이너스 x로 변해 있을 것이다. 잘 봐 근데 그럼 x축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y축은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 근데 원점은 x를 마이너스 x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죠. 그러니까 뭐야? x, y축 대칭을 다 하면 원점 대칭과 같아져. 이해가? x축은 마이너스 y로 y축은 마이너스 x로. 근데 원점 대칭은 둘 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점, 어떤 도형을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했어. 그럼 뭐와 같다고? 원점 대칭과 같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x, y축을 제외하고 좌표 평면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직선 뭐야? 좌표 평면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거? y는 x라는 애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y는 x. 그래서 y는 x라는 애까지 볼 건데 보시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x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1,3을 한번 찍어볼게요.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면 대칭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맞나요? 여기가 수선일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네? 이거 우린 뭐라고 불러? 직선에서 뭐라고 불렀어? 무슨 선? 다시 무슨 선? 노란색 선분과 얘 봐봐. 무슨 선이라고 불러?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부르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y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맞나요? 수직이등분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첫 번째 뭐고? 수직이고 두 번째 뭐다? 이등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수직이라는 건 내가 얘를 뭐 a, b라고 가정을 해볼게. a, b라고. 그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수식이니까.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울기 구합니다. a-1분의 b-3은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2등분이니까 2등분 한다는 건 뭘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 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죠?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니 지금? y는 x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 AB가 나오겠죠? 그 AB를 구해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3,1이 돼요. 여기 3,1 넣어봐. 여기 3,1 넣어봐. 같아진다고. 같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니? 1,3이 3,1로 바뀌었네? 어떻게 됐어? 둘이 자리가? 바뀌었죠. XY의 자리가. 그래서 얘가 X, Y면 Y는 X 대칭하면 얘가 Y, X로 바뀌어요. XY 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얘 봐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뀐다고? Y가 뭐로 바뀌고? X로 바뀌고 X가 뭐로 바뀐다? Y로 바뀐다. 이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3x는 y 플러스 1 이렇게 쓰거든? 완전 틀린 말이야. 이거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얘네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야. 뭐만 건드리는 거야? xy만 건드리는 거야. xy만 건드리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어. 이 개수가 3이라는 개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잖아. 맞지? 결과적인 개수가 변할 수는 있지만
평행이동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XY만 건드리는 거예요. XY만.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가 마이너스 Y로, Y축에 대한 대칭은 X가 마이너스 X로, 원점 대칭은 둘 다 Y는 X 대칭은 자리가 바뀐다. 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안 외우면 못 푸니까. 안 외우면 못 푸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좀만 정신 차립시다. 근데 뭐 우리가 수업을 아침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네 뭐 수업 10시에 해? 아니잖아 우리. 10시에 할까 차라리? 10시 오면 학원 그냥 안 와버릴 것 같은데? 표정이. 원래 10시에 하려다가 이제 뒤로 미룬 거란 말이야. 10시에 하려다가. 왜냐면 10시에 부르려고. 숙제 안 하면. 숙제 안 하면 남기는 것보다 10시에 부르는 게 더 괴롭잖아. 뒤로 일부러 미룬 거야. 10시에 하면 이제 늦잠 자가지고 못 오는 애들도 있고, 자꾸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늦잠 자서 못 오고, 막 그리고 아파서 못 온다고 하는데 그 연락이 막 10시 반에 와. 그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 10시까지 수업인데 아파서 못 온다고 10시 반에 나한테 연락을 해. 그럼 의심이 되잖아. 믿긴 해. 아, 얘가 진짜 아프구나라고 믿어. 근데 사람이 심리상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유독 10시에 하는 밤만 많이 아파. 그런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뒤로 미룬 거예요. 내가 막 수업을 꽉꽉 채워놓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미룬 거니까 좀만 정신 차리시다. 차리고 볼게요. 정신 차리고 봅시다. 힘들겠지만 힘든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 힘들어도 해야지. 사람이 인생이 그런데. 근데 이제 너네 이렇게까지 막 강제로 억지로 공부하는 거 마지막이야. 고등학교가 끝이야. 대학 가면 본인 선택이야. 그렇지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대학교 가서 안 하진 않는데, 대학 가면 선택이야. 본인 선택이야.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특히 요즘 내가 이제 가끔 뭐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나 해서 이제 가끔 물어봐. 애들한테 대학교 생활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또 내가 했을 때랑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게 8학기를 다닌단 말이지. 대학교를 8학기를 4년을 다니니까 보통 8학기를 다녀. 1년에 한 학기씩. 근데 너네도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거의 뭐 시간표가 찍혀서 나오잖아. 고교학점제라고는 하지만 시간표는 찍혀 있고 월화수목금 가야 되는 건 무조건 있고. 그게 어떻게 학점제야. 근데 진짜 이제 대학교는 학점제니까 8학기가 있으면 8학기에 보통 이과 기준으로 140학점에서 144학점 정도예요. 8학기에. 문과 기준으로 120학점에서 130학점 정도 돼요. 너네가 8학기 동안 들어야 되는 게. 그럼 단순 계산으로 8을 나눠봐. 그럼 얘는 대략 몇이 돼? 얘 나누면 18학점 정도 되죠? 최대치로. 얘는 한 15, 16 정도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한 학기에. 근데 대학교는 1학점당 1시간이야. 내가 만약에 3학점짜리 수업을 들어. 그럼 그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는 거야. 3시간을 연달아 하든 1시간, 2시간을 쪼개서 이틀로 하든.
그런 거거든. 학점 1학점당 1시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야? 최대치로 잡아봤자 한 학기에 한 주에 18시간 수업을 들으면 돼. 뭔 소린지 이해가? 한 학기에 18학점씩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어. 그렇게 8학기를 들으면. 근데 18학점이라는 건 한 시간에 1학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한 주에 18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토요일, 일요일에 갈지는 않을 거니까 월화수목금이잖아. 그럼 너네가 5일을 학교를 다 간다 생각해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듣는 거야? 많이 들어봤자 4시간 듣는 거야, 수업을. 4시간씩 5번 들으면 20학점이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얼마나 좋아. 너네 학교 가서 4시간 수업 듣고 집에 와. 4교시 끝나면 집에 와. 4교시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와. 매일매일. 얼마나 좋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더 쪼개봐. 나는 학교를 3일만 가고 싶어.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들으면 돼? 6시간 들으면 돼. 근데 너네 요즘 학교에 몇 시간 있어? 7시간은 최소한 있잖아. 점심 먹는 시간 빼도 6시간이잖아. 근데 나는 3일만 가고 싶어. 6시간만 들으면 돼. 밥도 먹기 싫어. 그럼 딱 9시에 가서 6시간이면 몇 시야? 3시면 끝나.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그럼 만약에 너네가 학교를 월화수만 가. 근데 그 월화수에 9시부터 3시까지만 하고 집에 와. 그리고 목금토일 놀아. 좋지. 이게 요즘 대학생활이야. 요즘 대학생활이야. 그러니까 대학교는 그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수강 신청만 그렇게 하면 월화수만 학교를 가고 목금토일을 놀 수 있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격증 공부를 엄청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사실 내 세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자격증 공부를 좀 그때 막 하긴 했는데, 자격증 공부를 내가 대학 다닐 때는 특정 것만 했거든. 특정 자격증만. 근데 요즘은 진짜 죄다 하더라고.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 보통 그런 좀 바뀌긴 했는데, 이제 내 전 세대는 이제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취업이 되는 그런 세대였고, 나도 내가 이제 전자전기공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취업이 잘 되는 과예요. 전자공학과가 취업이 잘 되는 과여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학점이 4.5 만점이야.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내가 4.5면, 평점이 4.5면 너네 기준으로 올 1등급이야. 올 1등급이면 4.5가 나와. 근데 그 중에 3.3만 받으면, 3.3이면 B거든. 올 B. 너네 입장에서는 올 2등급. 올 2등급 받으면 취업을 해. 너네 기준으로 얘기하면 올 2등급 받으면 인서울이야. 그런 느낌이야. 내 과가 이제 취업을 워낙 잘하는 과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었거든. 근데 나는 인류 대기업을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 1개 정도 따면 돼. 근데 그 자격증을 1개 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 자격증 1개만 따면 이제 취업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요즘은 그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래. 필수 자격증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내가 취업을 할 때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요즘은 완전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이름 들어본,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치지만 그런 막 삼성이나 LG처럼 그런 대기업은 아닌 그런 데를 취직하려고 해도 그 정도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는 거의 자격증 공부만 한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마지막 학기 때 듣는 수업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뭐야? 땡겨 듣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학점씩 7학기를 들어. 그럼 140학점을 들은 거잖아. 그럼 난 마지막 학기에 몇 학점만 들으면 돼? 4학점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뭐야? 한 주에 4시간 수업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뭐야? 하루만 가. 학교를. 월요일 하루만 가.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일은 자격증 공부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달랐어요.
나도 이제 졸업학점이 144학점이었거든? 144학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 18학점, 1학년 2학기 때 20학점을 들었어. 이렇게. 뭐 들을만 해가지고 한 개를 더 들었어. 수업을. 더 갔어.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듣고 군대를 갔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뭐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 있어. 2년 만에 복학을 한 거니까 2년 만에 딱 복학을 했어. 복학을 해서 봤더니 막 졸업 요건이 달라져 있는 거야. 나 때는 없었던 졸업 요건이 생긴 거야. 갑자기 2년 갔다 오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한자 공부를 하래. 둘 중 하나야. 한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한자 자격증을 7급 이상 받거나 7급은 너무 쉽잖아. 5급이었나? 하여튼 몇 급 이상 받거나. 근데 무튼 그렇게 뭐가 막 추가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졸업을 했으니까 그걸 다 맞췄겠지. 하는데 2년을 갔다 오니까 전공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야. 너네 생각을 해봐. 수학을 너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2년 동안 입원해 있었어.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 갑자기 와서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생판 모르. 2년이면. 생각을 해봐. 너네 한 달만 지나도 까먹잖아. 지금 우리 여름 특강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 됐어. 까먹잖아. 맞죠? 근데 2년을 안 했다 생각해봐. 까먹었겠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어. 내가 그리고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나름대로. 열심히 막 장학금도 받고 했거든. 내가 그때 6등인가? 7등인가 했어요. 전교에서. 근데 너네는 이제 전교가 많아봤자 200명, 300명이지만 우리는 한 학년에 그때 수시로만 200명인가 뽑았으니까 정시까지 하면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뽑은? 한 학년에? 그러니까 나랑 동기가 500명인 거야. 또 그런 원래 워낙 많이 뽑으니까 거의 전자공학부가 많이 뽑으니까 또 그런 건데 이제 그 6등인가 7등인가 했어요. 그래서 막 장학금 받고 했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했어. 하나 빼고 전부 다 A+이었으니까 A 하나에 전부 다 A+이었으니까 잘했어 나름대로. 근데 갔다 오니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에 안 차.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 내가 영어랑 국어를 싫어하잖아. 왜?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해 그걸.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군대 갔다 오니까. 그래서 난 이 길이 아니다. 내가 이거를 앉아가지고 평생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평생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해서 이거 관련된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온 2학년 때부터. 그때가 이제 22이지. 고민을 막 그때 해요. 22? 맞나? 21에 가서 2에 가고 23이구나. 23.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내가 3학년 때 수학 강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2학년 때까지도 계속 과외도 했고 뭐 학원 조교도 했고 막 그때는 근데 이제 거의 찍먹이지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 조교들처럼 해보는 거니까. 그러다 3학년 때 우연찮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생겼어. 이제 좀 그쪽에서 일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 막 수업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 비스무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3학년 때.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 학원 원장님 만나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사람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제 얘네들은 자격증 공부하려고 땡겨서 듣지만 나는 4학년 때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땡겨들었어. 왜냐면 나는 졸업장만 있으면 돼. 이제는 이제 4학년 때는 강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너네가 너무 힘들어하면 얘기해 줄게. 4학년 한 초반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다 땡겨들었어. 그래서 내가 최대치로 들은 게
23학점까지 들어갔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23학점을 3일 동안 들었어. 나머지 이틀은 일했거든. 목금을. 월화수에.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들은 거야. 풀로.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풀로 그냥.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학원 왔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7시간을 풀로 들어. 그러면 4시가 되잖아. 끝나고 와. 그럼 여기 5시가 돼. 여기든 아니면 서울이든 그때 이제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해. 그럼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던 학원도 있었고 아니면 뭐 조교들을 약간 조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었거든 내가 전에. 그래서 조교들을 관리하는 것도 했었고 그렇게 해. 그리고 끝나고 오면 학교 과제를 해.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학교를 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 4학년이랑 1년 내내를. 그렇게 하고 3학년 때도 이제 그렇게 좀 땡겨 듣고 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4학년 2학기 때 2학점 들었어. 2학점. 최소한 2학점은 들어야 되는데 졸업하려면 한 학기에 그 졸업 논문 학점이 있어. 그래서 2학점이라고는 돼 있지만 학교는 안 가. 졸업 논문만 내면 돼. 졸업 논문을 내면 2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런 거거든. 학교는 안 가. 학교는 한 학기에 2번 가.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한 학기에 딱 2번 가서 교수님 면담하면 끝이야. 일부러 이제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 4학년 2학기 때부터. 그래서 땡겨들었지 나는. 내 친구들은 자격증 공부 다 하고 있고 나는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제 디테일한 그런 스토리들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건 고등학교까지는 좀 얽매여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응?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미성년자인 거야. 응?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으면 안 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틀은 내가 마련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좀 시킬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대학교 때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나처럼 저래도 돼. 23학점 신청해놓고 졸업을 하려면 F를 받으면 안 되거든? 졸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F만 안 받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출석만 해. 출석만 해. 과제 베껴서 내. 베껴서 내. 친구 거 베껴서 내. 왜냐면 내기만 하면 되거든 대학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네 답지 베꼈어 안 베꼈어? 검사 안 해. 검사 안 해. 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답지 베껴서 내. 난 공부할 게 아니니까. 너는 좀 공부 안 할 거면은 답지 베껴서 내셔도 되는데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무튼 그랬어요. 답지 베껴서 내고 이렇게 막 살면 잠을 못 자잖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 왜냐면 학원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그 다음날 거 과제하고 하면은 막 새벽 4시 5시 돼. 그리고 아침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막 2-3시간밖에 못 자. 학교 가서 자. 그러니까 추석 체크해놓고 학교 가서 자. F만 안 받게. 추석 체크는 해. 추석 체크하고 나와서 이제 그 동아리방이라는 게 있어. 동아리실이 있어. 너는 학교 동아리실 요즘 있지 않아? 동아리실이나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 있어. 거기 가서 자. 추석 체크해놓고. 난 거기 있는 사람이야. 추석 체크했으니까. 거기서 자. 또 그렇게 했어. 근데 가끔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추석 체크한대. 가끔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 교수님들 중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서 일일이 한 명씩 그럼 뛰어가. 뛰어가서 이제 체크해.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F만 안 받게 졸업만 하는. 그래서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렇게 살아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힘들더라도 강제로라도 하시고 난 공부가 너무 싫다. 이걸 얽매이는 시간 싫다. 그럼 대학 가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사세요. 알겠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틀 안에 있어야 되니까 좀만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고교학점제가 싫어요. 대학교처럼 풀어주든가 아니면 전처럼 묶든가 중간에 애매하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봅시다. 필수의 4번. 필수의 4번에 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래요. 뭐야?
x축 대칭하면 x는 그대로고 y는 마이너스 바뀌는 거고, y축 대칭하래요. 그러면 y는 그대로고 x는 마이너스.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치? 기울기 구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시제 5번. 표시제 5번에 원이 있다. 그 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원과 x축의 방향으로 a, b만큼 움직인 원이 일치한다. 너네 원을 대칭 이동하면 원이 아닌 무언가가 될까? 아니죠. 너네 맨홀 뚜껑이 왜 원 모양인지 알아? 맨홀 뚜껑이 왜 원 모양인지 알아? 원 모양으로 만들어야 그 구멍으로 맨홀 뚜껑이 안 빠져.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얘가 만약에 들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쑥 들어가잖아. 그래서 맨홀 뚜껑이 다 원인 거거든. 어떻게 돌려도 지름은 일정하기 때문에 안 빠지니까, 들리더라도. 그래서 맨홀 뚜껑이 다 원 모양인 거 몰랐지? 생각 안 해봤지 그런 거. 얘가 왜 원일까 생각. 정사각형이면 빠져 안으로. 얘가 들려서 이렇게 돌아가면 빠져. 그럼 그게 빠지면 쭉 떨어지는 거니까 못 찾거든. 그럼 계속 거기가 뚫려 있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만약 발 헛디뎌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예전에 비 많이 왔을 때 맨홀 뚜껑 빠져서 죽은 사람 있잖아. 그런 거거든. 그건 아예 들려가지고 맨홀 뚜껑이 다른 데로 흘러간 거고. 무튼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원으로 만드는 거잖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 원은 대칭 이동을 해도 원이에요. 원은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 없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었어. 걔를 대칭을 시켰어. 다른 데로 보냈어. 그럼 반지름이 5가 돼? 그러니까 원은 대칭을 하든 평행을 하든 그대로야. 왜? 어떻게 접어도 원이거든. 그러니까 원은 어떤 이동을 하든 반지름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뭐만 바뀐다? 결국 뭐만 바뀐다? 평행이동처럼 원의 중심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이 원을 y는 x에 대칭해서 생긴 원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생긴 원이 일치한대. 그 말은 어차피 반지름은 같을 거니까 뭐가 바뀐 거다? 원의 중심만 바뀐 거고, 그럼 그 일치한다는 그 원의 중심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의 중심만 보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는 애가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4? 4 맞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원의 중심이 원래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2,1이다. 그럼 마이너스 2,1을 근호야, 마이너스 2,1을 y는 x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되고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는 x 대칭은 주계가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1 플러스 b가 된다. 근데 일치한다니까 이 둘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b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고 반지름은 유지되니까 원의 중심만 바뀔 거니까 원의 중심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얘들아,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평행 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포물선의 입장에서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뭐는 변하지 않는다. x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 그치만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대칭해봐. 어떻게 돼? 바뀌지. 뭐가 바뀐 거야? 최고차의 뭐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얘가 x제곱이었는데 얘가 2x제곱이 될까? 그런 건 안 돼. 근데 뭐는 바뀔 수 있어? 부호는 바뀔 수 있어. 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 만약에 이 포물선을 원점 대칭한 포물선을 구하래. 그럼 직접 하는 거 말고는 없어, 얘는. 왜? 최고차항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치만 뭘 줬어? 평행이동한, 대칭이동한 꼭지점의 좌표가 쟤래.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차 함수는 결국 꼭지점을 물어본다니까? 그냥 무작정 대입해서 계산하는 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문제들에서.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를 본다? 꼭지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린 꼭지점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M, 맞죠?
M, M 쭉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얘를 어디 대칭했대? 원점 대칭했대. 원점 대칭하면 XY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M, 5로 바뀔 것이다. 근데 그게 뭐다? 얘다 하시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 대학교 얘기는, 너네는 대학교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내 고등학교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시절 얘기는 너네랑 좀 많이 달라서 일단은 우리 대학 얘기를 오늘 잠깐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 이제 3학년 4학년 때 시절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중간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딴 얘기 중간중간에 해줄 테니까 졸지 말고 들어. 알겠지? 너네가 힘들 때쯤 얘기해 줄 테니까. 힘들 때쯤 한 1시간에서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너네가 슬슬 눈이 막 감겨요. 진짜 빨리 감기는 사람들은 뭐 5분에도 감기고 10분에도 감기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그래요. 그런 거 한 그때쯤 돼서 간단하게 너네가 재밌을 만한 내용,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 내 대학 얘기 듣는 게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국 너네랑 이제 너네가 들을 만한 내용들 중간중간에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서 같이 합시다. 알겠죠? 일단 숙제는 여기 109쪽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센? 센 도형의 이동 파트 보시면 일단 유형 1번부터는 쭉 해야겠죠? 유형 1번부터 쭉 하셔서 지금 얘는 유형을 엄청 상세하게 쭉 나눠놨는데 72쪽 유형 6번까지만 해보세요. 유형 6번까지만.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할 테니까 유형 6번까지. 됐나요? 유형 그렇게 많지 않아요. 6개면 금방 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낮 시간도 비어있잖아. 내일 낮 시간에 열심히 하셔서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에 오든 뒤에 좀 더 남아서 하든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